안녕하세요. 운동과 마이크로바이옴, 포스트 코비드19의 새로운 웰니스 기대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윤소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진 연구자로 초청을 받아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현재 국민대학교 체육대학의 학술 연구교수로 그리고 사단법인 건강과학연구소의 부회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발표하게 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는 팬데믹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면역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면역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의약품, 건강식품, 음식 등을 포함을 해서 수면법, 생활습관 등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사실 이런 면역과 관련된 질환, 질병들이 많고 선천적인 면역이나 후천적인 면역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신체적, 정신적 질환 및 바이러스들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더 우리한테 깊게 다가오면서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그다음에 면역과 관련된 두 가지 요인의 연관성을 한번 알아보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측면으로 웰니스적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면역과 관련된 첫 번째 요인으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장에서 한 80% 정도가 거의 존재하고요. 그리고 장내에 있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들은 또 인체 세포보다 한 10배 정도, 어떻게 많게는 조금 더 많은 숫자들이, 미생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요즘에 신체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되면서 이러한 것들과 연관성을, 건강이나 뭐 질환이나 질병에 대한 연관성들을 많이 밝히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계층적 분류 구조를 보면 크게 뭐 문강, 목가, 속종 수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파이럼과 그 다음에 종, 스페시스 수준에서 몇 가지의 주요 요인들이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파이럼 단계에서 보면 크게 퍼미쿠테스와 박테로이데테스 이 두 가지의 파이럼이 주종을 이루고요. 주로 한 60에서 9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떠한 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 두 가지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런 그 두 가지의 파이럼이 분포가 변화가 되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질환이나 뭐 질병을 얻거나 아니면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뭐 건강이 반대로 개선이 되거나 할 경우에 이 두 가지의 분포가 많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미생물 군집의 분포나 다양성, 이런 구성이나 대사 과정에서 균형이 깨지면 질병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옆에 그림에 보면 이런 비만이나 뭐 암, 당뇨,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뭐 ADHD, 치매, 우울증 이런 정신적 질환을 또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HIV, 크론병, 뭐 알레르기, 아토피까지 피부까지 이런 다양한 이런 관련된 이런 병들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가 되면서 더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로 유익한 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이런 균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게 뭐 의약품이나 뭐 화장품, 그다음에 식품 이런 것들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익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요즘에는 다양한 방면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운동을 통해서 또 연관성을 갖는지는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는 부분들이 장내 장벽을 구성을 하고 장내 상피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단세지방산을 제조를 하게 됩니다. 단세지방산 내에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티레이트산이 있는데 식이섬유를 소화하는 대사산물이고요. 자, 이 부티레이트산이 선천성 면역 체계를 자극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점액과 점막에 영양을 생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면역과 관련 영양소나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을 합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역 체계가 잘 만들어지게 되면 병원군을 방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운동과 관련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면역 체계에 자극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단세지방산 그중에서 부티레이트산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행되어 있는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애니멀 실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으로 인체에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들은 아직은 많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선행 연구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박테로이데테스가 증가하고 허미코테스가 감소가 된다는 것들 그리고 특정 연구를 한번 해봤더니 근육의 에너지원을 공급해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 증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이런 종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성과 상대적인 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운동으로서 가능하다든지 이러한 역할들이 많이 제시가 이제는 하나씩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박테로이데스가 증가하고 허미코테스가 감소한다는 것은 다양한 질병이나 질환들,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암, 우울증, 그리고 장과 관련된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도 임상실험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질병들이 개선이 되었을 경우에는 운동과 마찬가지로 박테로이데테스가 증가를 하고 허미코테스가 감소가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만이거나 당뇨를 가지고 있거나 장에 대한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면역체계나 장과 관련된 이런 질환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박테로이데테스가 감소되거나 허미코테스가 더 증가가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운동을 관련됐을 때도 연계성이 있다는 것들이 애니멀과 그다음에 인체 실험, 임상 실험을 통해서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상태인데 직접적으로 그러면 운동만으로도 이러한 요인들이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했고요. 그런 것들로 관련된 결과들을 보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과 관련이 있는 운동,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두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운동만으로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연구는요, 저희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분이고요. 제가 그 일부분 중에서도 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피험자 선정을 되게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요인들의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운동만으로 중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다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식이나 신체 조건이나 생활 습관 그리고 장 상태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서 특별하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의 교집합들에 해당하는 피험자들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의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초반에 했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는 여기 글과 같이 다음과 같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또 표와 같고요. 지금 언급한 그룹을 보면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 대조군과 그 다음에 고강도 운동 그룹의 두 그룹만을 제가 비교를 한 내용의 결과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고강도의 운동을 한 4주간,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맥스 테스트를 한 상태에서 여유산소 섭취량을 계산을 했고요. 그 수준에 맞는 수준의 고강도로 주 3회 이상 그리고 30분 이상 그래서 주 총 90분 이상의 운동을 4주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한 후에 사후 검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장내 미생물 DNA 검사, 장내 마이크로 검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전용 키트를 통해서 체변을 획득을 했고, 그리고 체변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변수가 있지 않기 위해서 동일한 조건 하에 동일한 시간대에 공복을 유지를 하고 음식 조절을 개별적으로 계속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 섭취 기록지를 통해서 어떻게 먹었는지 기록을 다 하게 되었고요. 여기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영양소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영양 섭취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대상자들만에서 동질성 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후에 있는 결과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 검사를 진행하고 나서 이런 페이셜 샘플을 분석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여서 뒤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의 결과입니다. 다양성을 볼 수 있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한 가지 요인으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퍼레이셔널 텍소노믹 유닛이고요. 운영분류 체계로 인위적으로 분류한 단위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봤더니 운동 그룹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선행 연구에 보면 당뇨나 장내 질환 아니면 여기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이런 질병들이나 질환이나 이런 요인들을 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당뇨를 겪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장내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암에 걸린 사람들은 다양성이 일반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적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사람들은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를 보니 운동이 건강한 사람들이 다양성이 많은 것처럼 운동을 통해서 4주간 훈련을 한 뒤에 이런 다양성이 증가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운동 후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 파이럼 단계에서 보게 되면 운동 그룹이 박테로이데테스가 증가하고 퍼미쿠테스가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고요.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그림이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그림이 운동을 했던 그룹, 사전 사후로 나뉘어 보면 빨간색 박테로이데테스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퍼미쿠테스는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은 빨간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가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빨간색이 훨씬 더 오른쪽으로 사후로 갈수록 증가되고 노란색은 더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와 일치하게 운동을 통해서 애니멀 실험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났고, 그리고 다른 질병과 질환들에서도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이 박테로이데테스가 더 크고 그 다음에 퍼미쿠테스가 더 작다는 이런 연구 결과와 또 일치했는데, 이게 운동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4주 만에 있다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페시스에 대한 결과입니다. 오드리박터 스플랭크니커스 박테로이데스 카커 박테로이데스 도레이가 증가가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유익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한 음식의 소화를 돕고 영양분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에 대한 대사 과정과 지방산의 생합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레이트산의 생산을 통해서 이런 세포의 분화를 촉진을 해서 면역세포의 반응을 돕고요. 그래서 면역 기능과 항암, 항염 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세균의 번식이나 병원균의 생성을 막음으로써 대표적으로 우리가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면역에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유익균들이 증가가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균을 유발시키고 그다음에 만성질환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클로스트리아와 연관된 종들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만을 볼 때 유익균의 증가와 그리고 병원균을 유발시킬 수 있는 종들이 감소가 됨으로써 운동이 이런 면역 체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뭐 빌러필라 와디즈워디아라는 미생물이 운동근에서 증가가 되었는데 세포막에 방어작용을 하고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은 황화수소를 생성을 하기도 하는데 충수염 환자에서도 발견되기도 하지만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질병으로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소량의 황화수소를 우리가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어서 뇌졸중이나 심장병, 그다음에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을 볼 때 추가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의 미생물들이 변화가 되었는데 제가 이 발표에서는 대표적으로 유익균 증가한 요인들, 그 다음에 병원균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감소가 됐다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 미생물, 이렇게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연구를 통해서 4주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 수행만으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파이럼 단계에서 박테로이데테스가 증가하고 퍼미쿠테스가 감소가 되어서 이런 면역 체계와 연관이 되는 부분을 볼 때 건강한 사람들의 면역 구조로 뭔가 변화됨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스페시스로 확인을 한 결과 유익균이 증가가 되고 유해균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면역력의 면역 기능의 증가를 도울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항암 및 항염 작용을 도움으로써 세균을 번식하거나 병행군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측면에서 면역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토대로 추후에 앞으로 운동 처방이나 헬스케어 시장에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화된 연구가 좀 진행이 된다면 헬스케어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요.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언택트 개념의 웰니스 케어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운동과 마이크로바이옴, 포스트 코비드 19의 새로운 웰니스 기대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